네, 안녕하세요. 방금 요 손흥민 선수가 쓰러졌네요. 예. 어서 오세요, 다크서클님. 예. 저는 아, 1세대 붉은 악마 이론가이자 대중문화 평론가, 저 축구 관련 이론으로 책을 펴낸 바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이제 또한 20년간 해축 팬이었고, 그렇게 국대 경기나 월드컵 경기를 이제 제가 그렇게 그다지 흥미가 없는, 덜 관심이 있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월드컵과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과 연애하지 마라 라는 것처럼 저는 국대팀과 월드컵과 연애하지 말라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고독하게 즐깁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저의 어떤 관전법은 늘 고독하게 혼자서 경기를 봅니다. 상암 경기장, 왜 이렇게 경기장, 상암 경기장을 개방해 가지고 상암 경기장에서 혼자서 관중석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혼자서 봐요. 저는. 같이 안 봅니다. 이번에도 같이 보는데 이게 라이브는 괜찮겠죠?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반전은 우루과이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그 뒤치기를 걱정해가지고 전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팀도 그렇게 완전히 탭백으로 가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다가 의외로 한국의 미들이 그다지 이렇게 밀리지가 않았어요. 밀리긴 밀리는데 그렇게까지 밀리지는 않은 상황이다. 근데 전반전에 우루과이가 체력을 아껴 거의 쓰지를 않은 상태로 스페인전과 독일전과 아르헨티나전을 교훈 삼아 가지고 전반전에 굉장히 체력을 아끼는 양상이었고, 한국팀이 조금 더 체력을 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후반전 일단 생각보다는 0대0이거나 0대1로 지는 상황을 좋게 봤는데, 일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요. 후반전이 기대가 된다. 일단 우루과이 감독의 전술 실패를 먼저 든다면은, 인드라가 감독이라면 수아레스 선수를 후반전 교체 멤버로 썼을 것이다. 공격진에 좀 더 젊은 선수들도 휘졌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수아레스가 노쇠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테크닉은 있지만 여전히 폼은 폼은 있지만 전성기 때가 아니거든요. 이런 선수들은 후반전에 투입돼 가지고 어떤 헐거워진 공간에서 뭔가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우루과이가 좀 실수한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양 팀 다 전반전에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습니다. 우루과이는 골대를 한번 맞췄고, 한국팀은 황의조가 결정적인 순간을 놓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둘 다 이제 교체가 하네. 수아레스 나오고, 아마 제 누구지? 맨유에 있던 애, 생제로잉에서 맨유로 갔던 애, 그 친구가 나올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무서워요. 의외로 굉장히 그냥 이렇게 어려울 때 그냥 크로스 한 방으로 날리면, 그냥 계속 크로스 하다 보면 한 방 날릴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 여전히 한국 팀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다만 5대0보다는 지금 한 골 승부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1대0으로 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지금 교체되는데, 지금 저 친구가 굉장히 무서운 친구예요. 한 방 있는 친구입니다. 한국엔 저런 친구가 없어요. 황희찬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황희찬이 부상 중에서 안 돼가지고 저 지금 현재
예, 1대0 이 정도로 보고 지금 하여튼간 미들이 생각보다 열심히 싸워주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김민재가 제 컨디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혜리님? 네, 어서오세요. 우루과이 우르사 먹는 거 잊은 듯. 생각보다 어쨌든 우루과이 미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벤탄쿠르 뭐하고 있나? 발데베르 뭐 친구들 생각보다 약하네요. 두고 봐야죠. 그래도 우루과이 현재까지 있느라 전반전 소감은 1대0으로 우루과이가 이길 것 같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합니다. 이렇게 방송하는 월드컵 라이드는 없죠. 이거 자, 시작하겠습니다. 2660일에 억설타임즈죠. 2022년 11월 20일에 이널리 월드컵 라이브 학생의 소리 2030 11 2일 태제 성렬형 세훈형 원희룡 머스크 VOA RFA 아침한개 배승희 국보TV 어벤져스 전략회의 홍수환 노스트룸 김길선 이창용 치부길 아이고밭 그런 제목입니다. 국보TV 성렬형 머스크 국토전략 세훈형 VOA RFA 아침안개 김일선 핵융합 연구소 학생의 소리 TV 치부길 배승희 아이고밭 체코지의 JM 이창용 노스트룸 홍수환 오석준. 자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종부세 납부 불편 한방에서 했던 동아일보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보TV 인드라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닙니다만 인드라 염청동 살잖아. 강서구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인드라 보라고 대문짝만하게 무슨 뭐 검패창이 그 김포를 이전했다. 이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강 개발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간단해요. 지금 그 강서구 염창동 이슈는 그 염창나루역 그 새로운 어떤 신전철 구간이 형성되는데 그 역이 염창나루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반쪽민주당 그 다음에 국힘당 할 것 없이 양쪽 다 공약으로 내건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시행하는 것만이 이쪽 염창동 지역 주민의 어떤 수건을 푸는 거다. 그래야만이 이제 염창산이다 옆에 뭐 여러 가지 개발되거든요. 그게 최대한의 사안이고 그걸 빨리 해결하는 것이고 그 외에 한강변 개발은 저번에 세훈이 형 얘기했듯이 한강변의 침수 위의 피해를 방지하는 이제 공사가 1년 동안 진행된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저는 얘기하지만 이 강원도 출신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힘이 없어요. 저 김민재가 나오네? 뭐야? 김민재 다친 거 아니야? 야, 김민재 나무 수비 붕괴인데 큰일 났네. 김민재 빠지면 2대0인데 오석준. 오석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1호 성렬형 그 대법관 후보자. 근데 이게 누가 이렇게 한 거냐면 명수가 한 거거든요. 명수가 이걸 한 건데 이거 그러면은 성렬형의 의도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 대법관 오석준은 성렬형 뭐 1년 선후배 이거는 떡밥이고 이거는 성렬형이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오석준이라는 인물은 철저하게 기회주의, 철저하게 기회주의 그 대법관으로서 후보로서 대법관이 됐지 이제. 그래서 뭐 무슨 뭐 그러니까 좌우의 패션은 아닌데 자유우파와 자유좌파 사이에서 문전비 시절에는 문전비 편, 성렬형 격대 성렬이 편, 술에 술탄도 물에 물탄 듯 딱 요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볼 땐 이거에도
그래서 양쪽 다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대법관은 성렬형이 만든 게 아니고 국유본이 만든 걸로 보입니다. 중립적 인사로 하나. 근데 이제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국조 이렇게 가동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걸로 하고 이렇게 퉁친 걸로 이렇게 보이게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이렇게 작품 만든 거는 성렬형이 만든 게 아니고 제명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국유원이 만들었다. 크게 어떤 분은 이제 홍석현이 만들었냐 이렇게 의문시할 수가 있는데 홍석현이 그 정도까지 힘은 현재 있는 건 아니지만 홍석현도 영향이 없지 않았다. 홍석현이 했다라고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끄러서 다쳤어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 신의주 학생이고 우리 학생의 소리 얘들아 김아랑 인원고 화이팅! 이렇게 말씀드리고 잘 파쇼 정교적으로 타도하자. 그 다음 RFA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잊지 않도록 엘리자베스 설문 유엔 북한 인권특별 보고가 RFA 자유아시아 방송 이거 여러분 중시하시고 그 다음에 김기선 선전 선동부 그 다음 아침 한개 여기까지 여기까지 축구까지만 축구 하니까 사우디가 이겼는데요. 두 나라 경기에 별다른 변동은 없나요? 변동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큰 변동은 있을 거라고 보이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기 내용으로 이렇게 사우디하고 일본은 어떻게 아르헨티나와 독일을 이겼나 이거를 우리 홍수환 선생님 사전옥이 8.9기 성렬형 어퍼컷 정신 홍수환 정신 이걸로 설명하면 무하마드 알리 경기와 조지 포먼 경기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일본과 사우디의 승리 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가 단번에 승부를 내는 조지 포먼은 막 2라운드 넘어서까지 가지 않는 친구거든요. 대신 체력이 약해 지구력이 딸려 초반에 초전박살을 내는 게 조지 포먼인데 그걸 알고 알리가 계속 링에 기대가지고 상대의 헛발질을 계속 헛방망질을 계속 유도한 거예요. 이게 유효타가 터져야지 때리는 사람도 재밌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축구도 똑같아요. 패스가 탁탁 원활히 돼가지고 골을 넣든가 골이 되지 않더라도 뭔가 유효 슈팅이 제대로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생각대로 가야지 뭔가 이렇게 힘이 나는 건데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 알리가 늪축구를 한 거야. 늪축구 이게 늪축구거든요. 상대 헛방 헛질을 유도하니까 체력이 소진된 거야. 그래가지고 지친 상태에서 알리가 때려 잡았다. 이게 사우디의 승리 요인이고 일본의 승리 요인이다. 근데 이제 지금 우루과이가 그걸 알고 손흥민이라는 뒤치기 선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에 체력을 거의 소진시키지 않았어요. 한국이 오히려 조금 더 힘을 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지금 후반 들어서 오히려 지금 보면 우루과이 선수들이 더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습 찬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반에 우루과이 우루과이 팀이 전략적으로 힘을 소진시키지 않았다. 지금 그래서 후반 들어서 오히려 우루과이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후반이 바뀌어서 다른 때하고 달리 이렇게 보셔서 여전히 인도라는 1대0 이 정도로 우루과이가 이길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홍 선생님이 아주
전망이 아주 좋다. 이게 모든 비결이다 이거.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고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이게 하면 이긴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인에게 존경받는 이유, 내셔널 지오그래픽, 내지그, 예, 내지오. 그래서 이제 올해 EPL 우승 아스날이 하면 엘리자베스 여왕 덕분이죠. 엘리자베스 여왕 어떤 추모를 위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스날 팬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아스와 골 들어갈 뻔했네. 크로스 좋았네. 그 다음에 반쪽정원 후계자로 반쪽정원 딸이 좋겠습니다. 뽕요정은 PT가 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뽕요정이죠. 네, 3대까지 하고요. 끝났어요. 네, 국유본이 3대까지만 인정합니다. 3대 이상은 진짜 구변 기적이기 때문에. 반쪽정원도 구변 기적이죠. 구변 임명한 구변 기적이 반쪽정원인데 3대까지만 인정합니다. 근본이 없는 애들은 3대까지만 인정합니다. 3대 이상 가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뭐냐면 반쪽 정원 이후로 또다시 누군가가 뽕예정은 상관없는데 반쪽 정원 후계자로 뭐 이렇게 정해지면은 그거는 정말로 영구분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4대까지 가면 안 돼요. 뽕예정이 집권하는 건 괜찮아. 그거는 3대로 안 쳐주고 그냥 과도기거든요. 뽕요정에 권력을 준다는 것 자체가 과도기적인 것이고, 저 반쪽정원 딸이 된다는 건 반쪽정원이 10년 이상 집권한다는 얘기잖아.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된 얘기예요. 그냥 반쪽정원 때에서 끝나는 게 좋습니다. 뽕요정은 과도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뽕요정이 좋다. 캠파이어 3도 안 된다는 말씀에 반쪽적 딸 데리고 나와서 시위한 거죠. 그렇게 보이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황의조 교체. 의조 잘했어. 난 안 까. 국대에서 좀 힘들어도. 그 다음에 사우디 메시 아렌 잡았다. 0.1 선포. 화끈해 역시. 너무 좋더라고. SNS 얼마나 좋으면 빈살만이 막 가족이 기뻐하는 걸 SNS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북한 TV 전국이 개막식 공연한 것도 가리고 아르헨티나 사우디전 현대 코카콜라 광고만 모자이크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월드컵 중계하냐 합니다. 녹화 방송으로 해요. 그럼 여태까지 한국이 월드컵 꾸준히 나갔는데 방송 안 하죠.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내 표 쓰면 안 되죠. 안 합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한국이 월드컵 나갔다는 거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 나간지 몰라요. 이게 노예적 파시오 사회, 북한의 정체입니다. 전국파의 정체예요.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사우디 보시고요. 이란 선수들이 국가 부르기 이게 그래도 이해요? 반쪽정은 노예적 파시오 국가보다 이란 파시오 국가 그래도 자유국가인 게 상대적으로 이런 거 북한 선수가 이러면 총살당해요. 그쵸? 총살당합니다. 아오지 탄광 갑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법 중국 네티즌 왜 우리만 마스크 쓰냐.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이즈 페런 봉쇄 정책은 지나친 생산자주의 관점이라고 얘기했죠. 소비자 관점을 무시한. 그리고 지난번에 첫 번째 조직론, 두 번째 인식론만 얘기하고 실천론은 얘기 안 했죠. 통화정책 중심이냐 재정정책 중심이냐, 시카고 통화주의 이거냐 아니면 케인즈의 재정이냐. 이것은 뿌리가 깊은 오래된 국유본 논쟁입니다. 이게 실천이에요. 어떤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힘들어 때. 근데 오늘날엔 통화주의가 맞고 제가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들은 어떤 합이 없어요. 정과 반이 가고 이것이 쭉 가다가 때가 되면 이거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실천론 관점에서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드라가 일부러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많이 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하다가 어저께 우연히 봤어요. 그랬더니 5초 웨인드라가 네이버 TV 키자마자 독일 PK로 1대0 이겼는데 그 다음 또 경기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를 쭉 봤어요. 후반전 시작하면서 약 5분 지난 다음부터 일본이 이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로 일본이 이겼습니다. 독일이 점유율을 80% 거의 그 일본 애들이 전반전 점유율이 18%밖에 안 돼요. 티티카카. 그래서 패스워크를 하는 자랑하는 일본인데 완전 반코트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독일이 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어요. 오늘 분위기는 계속 저기가 누구야? 황인범이 일낼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저는 황인범이 계속 뭔가 있어요. 저는 어쨌든 막판에 만약에 한국 선수가 골을 넣으면 황인범이 골을 넣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힘들어 얘기했잖아요. 이강인도 좋아하지만 전방은 손흥민, 후방은 김민재, 미들은 황인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교체 자원이 풍부해. 한국 선수는 좀 지쳐도 대체 자원이 없어요. 지금 이 베스트 멤버에서 강인이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뭐 한국과 일본의 축구 차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선 어떤 사람들은 다 아직까지도 축협 탓하는 사람들은 골빈 사람들이고 축구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발 없어졌어. 사라진 지 오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K리그, J리그, 그 국내파, 국내 리그 파들은 또 그렇게 J리그는 이렇게 국민들이 축구 팬들이 좋아하는데 K리그는 축구 팬들이 무시해서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또 그렇게까지 또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의견이 달죠. J리그는 축구 볼맛이 나는데 K리그는 볼맛이 없다. 왜냐면 J리그는 이제 패스워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축구 볼맛이 더 나긴 나요. 그렇게 따지면 동남아 축구가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태국 축구, 인도네시아 축구가 더 아기자기하고 보는 맛이 있어요. 지들이 세계 최고인 줄 알아. 더 아주 세밀한 패스하고 막 온갖 묘기서를 다 하는 게 태국 축구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축구 수준을 따질 수 없고, 축구 우승, 아시아 챔스리그 축구 우승은 누가 하냐? 그걸로만도 따질 수 없습니다. 축구는 어쨌든 간에 실력도 어쨌든 간에 보는 사람 위주가 돼야 돼요. 하는 사람 위주로 따지면은 여전히 저는 J리그보다 K리그가 한 수 높다고 생각하는데, 보는 맛은 J리그가 더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프로축구이기 때문에 보는 맛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뭐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특징이 뭐냐면 이러다가도 그냥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오고, 이러다가도 또 뭐 이렇게 김연아 같은 피겨스케이팅이 나오고 그래요. 한국은 그냥 어쩌다가 천재가 나와. 빈도수가 높아. 반면에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가 3배나 높잖아요. 그냥 어중간한 애들이 중간급 애들이 계속 나오는 이적 자원이 풍부하다. 이렇게 정도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일본은 저 아득히 넘어갔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반대하고, 여전히 한국 축구가 우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다 막상막하예요, 제가 볼 때. 자, 이렇게 은열이니 꼴찌들이 원해. 하여튼간에 제 생각에는 이번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조 2위는 갑니다. 들어갈 뻔했어요. 우루과이가 골 넣을 뻔했어요. 이거 큰데? 야,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이 우루과이 똘박이 지금 35분에 이걸 넣었으면 그냥 1대0으로 이기는 건데, 우루과이가.
야 이거 못 넣었어 우루과이가. 이거 넣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정말 야 0대0 되겠네 잘하면. 예.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이익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기면 둘 다 떨어진다. 예. 꼴찌 싸움. 예.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가난과 걔네들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바스 코스타리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생제르맹에서 몰려 실점 감각이 중요한데 돈마룬가인가 이태리 골키퍼한테 밀려가지고 실점 감각이 없다 보니까 나바스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냥 안 먹을 걸로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제가 볼 땐 나바스 때문에 진 것 같아요 코스타리아. 그래서 우루과이 하면 이제 여기 고려 신대륙에 떨어지다 고려 대체 역사물에서 수작이에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이제 고려가 남미 오늘날 우루과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런 대체 역사 설정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루과이가 이런 데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준 예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별로 인정하지 않는데 다만 제가 인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한국 외신의 대다수 외신들은 우루과이 승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디 에슬라틱 이 영국 언론인데요. 영국 언론인데 여기에 지금 이성모 인드라가 한국 최고의 해외 축구 기자가 이성모죠. 인정하는 이성모 기자가 디 에슬레틱에 그 기사를 칼럼을 내기도 했어요. BBC에도 방송에 인터뷰에 응하고. 근데 디 에슬레틱이라는 데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에슬레틱이 그 뉴욕 타임즈하고 같은 제휴 언론사라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한준 통해서 안 가요. 에슬레틱이 뉴욕타임즈하고 연관이 있다. 그런 데서 더 공신력이 있다. 에슬레틱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축 팬이라면. 그런 말씀 드리시고요. 대웅제약에서 우루사 판매 금지시켰더니 우루과이 비빌대. 계속 우루사를 미시네 우리 은연이. 한번 필 들어오면 계속 밀어. 우리 은연이니 이거 됐는데 우루사 우루과이. 우루사. 좋아요. 로스님께서 뭐 이렇게 5대0으로 이긴다. 그게 이제 축구 외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셨는데 재밌네요. 어쨌든 재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훈이 형 뭐 좋고요. 또 할 말 없고. 그 다음에 배승이 죄명이 뭐 웃고 말고. 그 다음에 뭐 문전비 또 웃고 말고. 뭐 한동훈 법무장관 믿고 있고. 그래서 뭐 이건 뭐 넘어갈 수 있고. 이제 탈명러시 죄명 골머리. 지난 방송에서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 직전 방송이 아니라 예전 방송에서 시카고 한인 유튜브 통해서 지금 낙연이가 미국의 시카고에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그 어벤져스 전락회에 나온 이제 중앙일보 기자인가 봐요. 하여튼 요즘 겉으로는 민생이지만 기자들 있을 때고 기자들 나가고 기자 타임 끝나면 얘들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그 정진상 남욱 재판 결과 어떻게 되는 구속 관련 이거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낙연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관심사가 두 가지래요. 낙연이가 이제 6월까지인데 3월에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재명이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뭐 낙연이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김대중 라인이거든요. 반쪽 노면 라인도 아니고 낙연이는 그 문전비 라인도 아니고 반쪽 노면 라인도 아니고 그냥 김대중 라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낙연이 어떤 180명 중에 한 20명밖에 안 해요. 낙연파는. 그래서 이 낙연파가 곧바로 어떻게
정권은 질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사 쥐명이가 구속되더라도 쥐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드라가 국유본 관계자라면은 낙연이를 환영하는 법은 총선 끝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끝나고, 총선 전에 뭔가 인드라가 국유본 쥐명이 수사나 문전비 수사는 일단 총선까지 가야 되거든요. 총선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인드라 볼 때는 총선 끝나고 낙연이가 나오든, 뭐 인드라 구도상에서는 대법원까지 가면서 끝까지 버틸 거니까 쥐명이가 악랄하게 버틸 겁니다. 역대급으로 버틸 거기 때문에 차기 대선까지 간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은혜린이 가나전에서 가나 초콜릿 금지하면 이긴다. 야, 이런 어떤 것이 아주 중요해요. 미신이. 얘네들 지금 우루과이가 넣어줘야 될 건 못 넣네. 이렇게 넣어줘야 될 거 못 넣으면요, 축구는 그 흐름이에요. 야구는 딱 그 타이밍이라면, 야구는 타이밍이 스포츠잖아요. 축구는 리듬이에요. 리듬, 흐름. 이 흐름에서 이 넣어줘야 될 때 못 넣으면 역적골 먹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42분인데 0대0으로 끝나지만, 지금부터 전망을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루과이가 넣어야 될 거 못 넣기 때문에 한국이 0대0으로 끝나거나 한국이 막판에 골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내가 우루과이 1대0으로 이긴다고 했잖아요. 얘네가 지금, 한국은 지금 후반 들어서 유효스팅 하나도 없어요. 손흥민은 실종되고 공격다운 공격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우루과이가 지금 거의 막 전반전과 달리 후반전에 그냥 공격 일변도로 나가는데 이거 못 넣고 있어요. 한 방에 그냥 훅 갈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야, 이거 왜 안 불어?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제 컨디션이면 저런 거 한번 놓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0대0이거나 한국이 1대0으로 이길 수 있다. 우루과이가 서너 번에 걸친 찬스를 못 살렸다. 이건 뭐야 또? 인드라가 얘기하니까 와. 야, 인드라가 또 입방정 떨었나요? 야, 들어갈 뻔했다. 와, 골대 맞았어. 입방정 떨지 않겠습니다. 그냥 계속 우루과이 1대0으로 인간지표, 스포츠 인간지표 1대0으로 하겠습니다. 야, 이거 들어갔어. 이거 신의 한 수야. 그냥 인드라가 입방정 떨어서 죄송합니다. 인드라가 입방정 떨어가지고 저거 골대 맞은 거야. 야, 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그냥 끝나라. 그냥 0대0으로. 안 되겠다. 인드라 입방정 떨었어.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넣으면은 이번 경기에서 많이 넣으면 손흥민 못 넣고 재성이가 넣을 거야. 저기가 황희범이 넣어요. 황희범 중거리 슛 한 방. 자, 다음에 이제 VOA 자유의 소리 방송. 그 다음에 중경투. 잠깐 중경투 얘기하기 전에 이거 7분이나 남았네. 잠시 축구 7분 남았으니까 라이브 잠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전반에 체력을 아낀 우루과이가 일방적인 공격을 취하고 있고요. 예, 한국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후반전은 지금은 0대0으로 끝나도 다행스럽게 지금 거의 반코트 경기를 막판에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전반에 좀 많이 뛰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방전됐어요 좀. 예. 그래서 지금 역습 한 방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손흥민이, 예? 제 컨디션이면 좋을 텐데. 딱 지금 독일전처럼 그냥 역전합 그 어떤, 예? 제 벤탄쿠르 아냐 손흥민 친구 팀동료 왜 이렇게 흥분해? 하여튼간에 지금 우루과이든 한국이든 지금 5분 남았는데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지만 둘 중에 아무나 골 들어갈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예, 이제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체력이, 우루과이 애들도 지쳤어. 저 패스미스 나오는 거는 이미 체력이 방전됐다는 거야. 예, 사기가 상대적으로 올랐어. 지금 한국도 지쳤는데 우루과이도 지쳤어요. 양쪽 다 지쳤어. 전반에 우루과이가 체력 방전된 다음에, 체력 아낀 다음에, 예, 후반에 굉장히 공격 일변도로 나갔는데 그게 성공을 못한 거야. 그게 성공했어야 되는데 성공이 안 된 거야. 예? 골 한 골이라도 넣었어야 돼요. 근데 막판에 이제 한국이, 예? 힘을 내는데, 예? 뭔가 집중력이 좀 있어 한국이. 황인범이지. 봐, 황인범이 오늘 뭐 일낼 거라고 그랬잖아. 황인범 컨디션 좋은데 오늘 골 넣으면 황인범이 넣는다니까. 황인범 강인이를 좀 한번 바꿔줘야 되나. 강인이가 또 이럴 때 일 내주면 돼. 하여튼 이번 인범이가 골 못 넣으면 오늘 경기는 분위기는 0대0 분위기다. 왜 손흥민은 못 넣냐? 지금 손흥민한테 굉장히 집중 마크가 돼 있고, 벤탄쿠르가 손흥민 약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같은 팀 동료니까. 그래서 손흥민한테 가는 그 패스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른 선수들에게 지금 그 찬스가 나는 건데, 이 강인이 나왔네. 막판에 믿을 거는 황인범하고 이강인밖에 없어요. 네. 그냥 노또슛. 네. 이럴 때는 그냥 중거리 한 방으로 그냥 끝내야 돼. 다른 거 없어. 아니면은 세트피스에서 뭐랄까 하구나. 벤타쿠르 오늘따라 왜 이러냐? 쟤 괜히 과도한 액션 취하네.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독일하고 경기할 때 그 첼시의 리리거라고 있거든. 그 친구가 갑자기 저도 경기 볼 때 이상했어. 뭐 이상하게 뛰는데, 웃으면서 뛰는데 무슨 축구 만화 보듯이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쟤 왜 저러나 했거든. 아마 그 리리거가 일본 만화 팬이었던 것 같아. 일본 애니메이션 팬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조롱한 거다 못한 거라는 거다. 제가 볼 때는 일본 만화 팬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쟤 왜 저래요? 그랬어요. 이거 마지막 위기다. 응? 한 방 있어요. 쟤 위험해요. 쟤 지금 메뉴에서 방출당하네. 호날두 때문에. 쟤가 굉장히 한 방 있는 애요. 한국이 지면 쟤 때문에 져요. 쟤 한 방 있어요 진짜. 민재가 저거 막아줘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막판 1분 남기고,
한방 있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요. 공격수는. 상대팀도 손흥민한테 무섭다고 여기는 게 한 방이 있기 때문이거든. 손흥민이 아무리 다쳐도. 야 그냥 0대0으로 가겠다. 다행스럽다. 그냥 마지막에 그 강인이냐고 저 인범이한테 한번 주고 중거리슛 한번 때리고 끝내자. 인범이나 그냥 막판에 강인한테 줘. 그냥 손흥민이 때려도 되고 손흥민한테는 안 줄 것 같고. 야 이거 막아야 돼. 잘했다. 그렇지 끝났다. 0대0 잘했어. 5대0 될 줄 알았는데. 잘했어 끝났다. 쉬어하고 있네. 쉬어하지 마라. 됐어. 이제 7분 다 지났다. 현랑님 생각보다 잘하네요. BBC에서 무승부 예측했는데 맞췄는데요. 끝났다. 다행이에요. 아주 선전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그 손흥민이 제 컨디션이 아닌데 이 정도로 했다는 건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승리만큼이나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그 축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넘어가고요. 자 이제부터 그 중경투 우리 인간지표 중경투냐 인간지표 인드라냐. 오늘 얘 제목 보세요. 중경투 어지간하면 내가 인용 안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인용했어요. 코인 하락 100% 끝입니다. 왜? 쪼지 말고 풀매수 하세요. 난 이런 심장 약해가지고 이런 제목 못 따라. 저는 요렇게 딱 얘가 한 9시 오전 한 9시쯤에 올리는 것 같아. 이러면은 인드라가 보니까 한 얘 약발이 그래도 3시간은 가는 것 같아요. 9시에 올리면 12시까지는 약발이 있어. 그래서 얘가 그냥 혼자 얘 약파는 애인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뭔가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뭔가 이게 삐끼가 아닌가. 원래 애널리스트는 다 삐끼거든요. 세력들하고 이렇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세력 이렇게 드셨어요. 얘는 세력들한테 돈 먹지 않는데 세력이 얘를 이용하건, 얘는 그냥 순수한 아마추어인데 얘가 좀 이렇게 말빨이 있으니까 얘를 세력이 이용하건 아니면 얘가 세력에 관련돼 있건 어쨌든 간에 강력한 인간지표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얘가 쫄지 말고 풀매수 하세요 이랬을 때는 12시까지는 어떤 이익시라는 관점이고, 그 인드라 얘기했죠. 인드라에서 이 얘기를 1시에 올렸잖아. 그래서 인간지표 중경투냐 인간지표 인드라냐 1시에 이렇게 딱 올리고 인드라가 매도하시고 관망하는 게 좋다. 그리고 12시까지 보라. 그래서 인드라가 지금 그 암호화폐 시장 뉴스나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도 계속 지금
주식하고 달라요. 암호화폐 시장의 차트는 주식시장의 차트하고 좀 달라서 인드라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차트를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구라 경제학이긴 하지만 구라 경제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새벽 6시까지가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불문율이라는 게 있는 건데 당신이 잠든 사이에 시장은 폭락한다. 이게 그러니까 12시부터 6시까지가 수면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저점 형성하는 시기가 이 시기고 특히나 새벽 4시서부터 6시 사이,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 이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거든. 그러니까 그때 많이 폭락해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이니 꼴대가 메이드 인 코인이나요? 하나 어떤 간에 오늘 우리나라 왜 이렇게 또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또 헷갈리네. 골대를 맞췄어. 골대 맞추면 이게 들어갈 꼴이 안 느꼈던 건 뭔가 노스님 말 표현에 따르면 뭔가 뭔가 귀신이 작용한 거야. 노스님의 어떤 표현법에 따르면 들어갈 꼴을 못 넣게 하는 건 귀신이 작용했다는 거지. 귀신이 누가 어떤 귀신이 작용했는지 모르겠네. 네. 들어갈 꼴이 안 들어갔어. 전반에는 1대1이었고 후반은 한 2대0으로 우루과이가 이길 경기였는데 못 이겼다. 위믹스 오늘 그 암호화폐 시장에 단연코 화제는 위믹스입니다. 인드라가 위믹스라는 종목을 몰랐어요. 그냥 투자 유의 종목이에요. 한전에 암호화폐 시장도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위믹스는 더 신뢰성이 그냥 업비트 시장 내에서도 위믹스가 투자 유의 코인이에요. 얘가 오늘 굉장히 개시를 했는데 인드라 딱 보니까 마이너스 20%예요. 인드라가 위믹스라는 걸 몰랐거든. 근데 얘 뭔데 이렇게 마이너스 20%까지 폭락했지? 하고 보는 순간에 단 5분 만에 20% 상승해가지고 플러스가 됐어. 단 5분 만에. 이게 뭐지 안 돼. 이것도 뭐야 그랬는데 잠시 손님이 와서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 보니까 70% 폭락. 위믹스 오늘의 단연코 암호화폐다운 코인이었습니다. 위믹스 20% 폭락했다가 순식간에 플러스 됐다가 갑자기 70% 폭락. 와, 에스컬레이터 대단하네요. 위믹스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거 보면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리고 이제 인드라 넘어가고요. 인드라가 약간 그 글 쓰면은 번역투가 있어요. 특히 그 번역투 문장이라는 게 그 영어에 수동태가 있잖아요. 한국에는 능동태만 있어요. 수동태 문장이 사실상 한국에는 없어요. 근데 이 번역책을 많이 읽은 인드라 같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글 쓸 때 수동태 문장을 많이 써요. 수동태 문장. 한국어 마고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번역투 문장. 그 번역투 문장에서 제일 지적을 많이 하는 게 수동태. 수동태 한국에서 인드라도 나도 모르게 자꾸 수동태 문장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에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수동태 문장, 영어에 수동태 문장이 없습니다. 능동태만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아직 2,300만 원대였잖아. 이거 딱 올린 다음에 저녁 되니까 2,200만 원 떨어졌죠. 30분 뒤에 올린 거고요. 참고하시고. 한국거래소 모스테의 그 다음에 CLSA 이거는 이제 차이나 쪽, 홍콩 쪽 거든요. CLSA, CS종 이런 거 해야 된다. 이게 한국거래소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 미 증권당국 세계에서
무늬만 ESG 이거 문제가 됐었죠. 골드만삭스 후한대 54억은 과징금 내렸다. 예,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이런 뉴스가 이런 어떤 추수감사절에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국유본의 의지를 알 수 있는데,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오르는 것도 부담스럽고 너무 내려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현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 딱 요 정도를 바라지 폭등도 없고 폭락도 없다. 이런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강조하듯이 악재란 악재는 올해 안에 다 터져야 됩니다. 올해 안에 다 터져줘야 돼요. 예, 그런 면들을 인드라 말씀드리시고요. 위닉스가 14,0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런 종목이 한둘입니까? 코인에서. 예, 비트코인이 뭐 65,000까지 갔는데 지금 15,000. 한둘이잖아. 한둘도 아니에요. 10분지 1은 약과죠. 근데 이제 뭐 돈나무 언니가 10년 뒤에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고. 100만 달러 갈 수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창용. 그래서 뭐 문전비 때 임명돼 가지고 일부에서는 이제 문전비 한국 총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성렬형은 동급이에요. 국유원 임명하기 때문에 국유원이 직접 임명합니다. 문전비가 이창용 총재에 임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문전비에게 그런 임명권이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했던 중앙은행장을 연임시킬 수가 없거든요. 연임시켰잖아요. 미국의 이든영도 지금 파월 연중 의장을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해임시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동격이에요. 이든영과 파월 형은 동격이에요. 국회의원이 직접 임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창용 총재를 신뢰합니다. 전 분명히 예전부터 강조했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일 잘하고 있고, 제가 볼 때 대가 없이 아주 충실하게 현재 어려운 난국에서 잘 헤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누구보다 이창용 총재의 그 이력을 검토했을 때 국유본 어떠한 연준과 국유본의 어떠한 이러한 동향을 누구보다 잘하는 전문가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저는 강조드리겠습니다. 요번에 0.25 올렸죠.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0.5 올렸을 때와 이번에 0.2 올렸을 때 일문일답 차이를, 지난번에 0.5 올렸을 때 언론의 일문일답과 이번에 0.25 올렸을 때 언론의 일문일답이 질문이 좀 다르죠. 맥락이 다릅니다. 요게 포인트다. 지난번에 0.5 올렸을 때하고 이번에 0.25 올렸을 때 질문 수위가 맥락이 다르다는 것이 아시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미묘한 차이를 아셔야 우리 테네님이 인드라 극단주의자 범죄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안타깝게도. 테네님께서는 자신을 원리주의자라고 불러드는데 그것도 동의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드라가 계속 강조하면 테네님은 다른 쪽에서 인드라는 테네님이 좌우의 파시스트라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테네님을 좌우의 파시스트라고 본다면 인드라는 테네님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죠.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런데 인드라 이웃들 중에 인드라의 범주 내에서 있는 분들 사이에서 그렇게 경계에 서 있다, 극단에 있다, 이런 얘기지. 그거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네님은 오해를 참 즐기시고 착각도 많이 하시고 귀가 얇으셔요. 그래가지고 뭔가 어쨌든 뭔가 테네님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뭔가 맥락을 이렇게 약간 놓치시는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극단주의자라고 말 한마디 한 것이고,
저는 그 외에 원리주의자들이 무슨 말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원리주의 이런 표현은 테네님 스스로 하신 거고, 저는 그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테네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원리주의자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극단주의. 예. 그런데 극단주의 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있지만 인드라 극단주의, 아니 주의란 빼고 인드라 극단파, 예. 인드라 좌우파, 자유파 이렇게 했으면 인드라 극단파도 있겠죠. 예. 예. 그러한 영역에 예. 테네님이 한 분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 뭔가 인드라 이웃분들이 테네님을 공격한다, 자꾸 이렇게 피해 망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인드라 이웃분들이 누가 테네님을 공격하시나요? 누가 있어요? 네. 자꾸 그건 약간의 피해 망상이 아니신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테네님이 뭐라건 인드라 같은 사람이나 테네님한테 관심 있지, 대다수 인드라 시청자분들은 테네님이 뭘 하든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너무 과민 반응이 하시는 것 같아. 예, 약간의 피해망상이 있으세요. 우리 테네님께서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예, 다 대다수 이분들은 테네님이 뭘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가지시고, 예, 조금 더 지금 예, 부자가 아니시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런 생각으로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 마인드가 예, 테네님을 부자로 만들고 예, 부자를 비난하는 그런 관점이 오히려 자꾸 부자 될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테네님한테. 자, 김승현 현대기아차 결국 취소.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금리 때문에 할부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아이오닉 6가 취소 사태가 많이 벌어졌죠. 반면에 그렇다면 그랜저 차에 대한 10만 대 신규, 이것은 뭐냐? 이거는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중산층들이 많이 이렇게 금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데 된 거고, 그랜저 정도로 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이렇게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막말라서 10% 올라도 끄떡없는 사람들이 그랜저 사죠. 말하자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랜저와 아이오닉 6, 그래도 저는 만약에 산다면 아이오닉 사겠습니다. 그랜저 대신에. 그 다음 희청이는 롯데건설, 자금수혈의 CEO도 급하. 이렇게 곡소리가 나야 뭔가 이런 곡소리, 롯데건설 곡소리 이런 게 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막바지에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바지.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의 시도는 아니에요. 이게 1년은 갑니다. 내년까지 가요. 내년 말까지 갑니다. 그래서 건설사 한두 개 정도는 휘청거릴 수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부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롯데건설이 부도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런 곡소리가 나주면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나쁜 뉴스가 오히려 이러한 약세장 막바지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한다. 올해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터지고 해결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내년 3월까지 이런 문제, 소소한 문제들이 다 터지고 악재들이 시장의 엄정한 시장 법칙에 따라서, 시장 원칙에 따라서 도태될 기업은 확실하게 도태시키고 그런 어떤 것들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걸 또 확대 해석해서 한국의 금융위기, 경제위기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얘들아 장담할게. 그런 건 그냥 정치쇼고 너무 지나치게 음모론에 쩔은, 이렇게 좀 좌우의 파시즘에 쩔어 있는 애들의 망상이에요.
좌우익 파시즘 놈에 너무 쩌들면 중국 경제가 내일 당장 망할 것 같고, 일본 경제가 내일 당장 망할 것 같고, 미국 달러는 내일 당장 휴지가 될 것 같고. 아니잖아. 아니에요. 한국 경제도 내일 당장 망할 것 같죠?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오히려 이러한 뉴스가 긍정적인 소식이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이나 이 부동산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히려 곡소리가 날 때 투자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장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는 시점부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당장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더라도 6개월 뒤에, 금리 인하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6개월 뒤에나 최소한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설사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당장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집값 하락이 멈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들겠죠. 국힘당 정부가 들어서면 폭등도 없고 폭락도 없는 하향 안정화다. 그리고 그 가격대는 어떻게 되냐? 지난 방송에도 강조했듯이 작년 2020년, 2021년 초반, 작년에 올랐던 것만큼 다 거품이기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올랐던 건 다 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향후 만약에 국힘이 15년 집권한다 그러면 향후 인플레이션율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집값이 꾸준하게 상승해서 15년쯤 뒤면 판교 아파트 30평형이 30억 간다고 해도 비싸지 않다고 느낀다 이거죠.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40억 갈 거라고 봅니다. 15년 뒤쯤.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일본 회선이 압구정에 가면 꼭 들르는 힐링 맛집, 이 오사카 이 친구처럼 압구정에서 우리 태네님이 즐거운 한때를, 여유를 딱 부리는 그런 어떤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네님께서 이런 압구정 같은 데서 딱 이렇게 낭만을 즐기셔야지 그 극단파에서 좀 벗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인도는 지금도 갈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일해야 되잖아. 저는 쉬는 날이 없이 일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여러 군 데는데 못 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뉴욕 주민 유익남, 오로노스님이 달걀말이 성공시켰던 일념. 그렇죠. 이거 포인트 잘 잡았네. 아니, 빈살만이 뭐 맛있는 요리는 다 먹어봤을 텐데, 감동이 중요한 거죠. 맛있는 것보다 일국의 대통령이 직접 요리한 음식을 먹는다. 특히 이렇게 이슬람 음식에 특화된 한식을 먹는다, 이런 것들에 감동을 받아서 이것 때문에 일본 방문 취소했나 알 수가 없죠. 어쨌든 포인트를 잘 잡으셨습니다, 노스님. 그 다음에 성유아랑 머스크, 스페이스 X, 전기차 배터리 기지, 한국 유치, 스타링크. 그래서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태백산이나 지리산 같은 데서는 여전히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TV도 안 나와. 케이블 TV 이런 거 뭐 중계소 설치해야 되는데 스타링크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핵심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이 스타링크의 장점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대부분, 우크라이나 땅은 다 대부분 평화거든요. 전쟁 때여서 그게 뭐 이렇게 좀 더 이슈가 된 것 뿐이지, 엄밀하게 얘기해서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빛나는 건 뭐냐면 산악지대나 섬 같은 나라, 중계소 설치가 어려운 그런데, 독도, 백두산,
지리산, 한라산 같은 데서도 인터넷이 되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가 오작동 안 하는, 그게 스타링크의 힘이거든요. 근데 독도를 이 머스크가 인더라 얘기했죠. 얘가 일본 오타쿠 그래서 친일인데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하는 게, 왜냐 지금 폭스컨이다, 상하이 자동차다, 뭐 문제가 생겼잖아. 이게 중국 경제 없는 세계 경제로 간다니까. 예, 조금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머스크가 빠지고, 여태까지 머스크가 친중이었잖아요. 예, 조금씩 이렇게 바뀐다니까. 지난 방송에서 인들아 얘기했잖아. 예, 머스크하고, 예, 국기부는 트럼프냐 머스크냐, 머스크를 선택한다. 그래서 인들아 보기에는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를 일부러 국기부원이 편하게 좀 분리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예, 극우 우익 파시온 노선으로 가고, 머스크는 자유우파 노선으로 가는 이런 양상이 점점 눈에 보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드라가 이렇게 방송한 얘기, 지난 방송했잖아요. 토요일날에, 화요일날에. 그러자마자 다음날에 성렬하고 머스크가 화상회의하네.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인드라가 이런 얘기하니까 머스크 얘기했잖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간만에 국토전략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한케냐, 이게 또 다 중국과 연관이 있어. 케냐가 어떤 나라예요? 1대1로 희생돼 가지고 막 그 동영상 떴잖아. 케냐 흑인 친구가, 꼬마애가 막, 중국에한테 체벌당하는 식으로 중국말 공부 잘 못한다고 체벌받는 그런 파쇼 교육을 막 받으면서 막 울먹이는 그런 케냐 흑인 꼬마가 있었잖아요. 그런 꼬마가 생각나요. 일단 이때로 인해서 케냐 경제가 폭망했는데, 이번에 새로 대통령 된 사람이 분이, 성렬형을 임명한 사람도 이든영이, 저 국기본이지만 이든영파고, 이번에 케냐 신임 대통령도, 예, 국기본 이든영, 이렇게 연관돼 있으니까 지금, 예, 이든영이, 예? 이든영 배프 성렬형 때문에요. 그 다음에 빈살만이 한국 방문한 다음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국가 원수와 머스크가 이렇게 한꺼번에 대통령하고 만나는 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드라 강조했죠. 세계화 미션 성렬형이다. 이런 경우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역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반쪽미당이 개나발 붙는 거지. 외교 참사니 뭐니. 현실은 정반대잖아. 인드라가 얘기했죠. 산업화 근대화 미션은 박정희 대통령, 자유화 미션은 김대중 대통령, 성렬형은 세계화 미션 대통령. 그래서 근대 한국 역대 대통령 다 구별이 명했지만, 이렇게 특히 3명의 대통령으로 등장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성렬형. 성렬형은 노벨 평화상 유럽 후보가 될 것이고, 성렬형 때 통일준비 대통령이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성렬형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반쪽미당에서. 예, 좌파셔들이 지금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어. 큼짝하기다. 그냥 강조드립니다. 팔전국이 성렬형, 사전국이 홍수환 정신, 어퍼컷 정신이에요. 예, 오뚜기 정신 그냥. 예, 막판에 그냥 당신 후jap한다니까. 예, 역전승한다니까. 예. 그리고 내가 지명이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 영화, 헐리우드 영화 하면서, 예? 범죄자가 꼭대기까지 쫙 올라갔다가 이제 한 발만 더 걸치면은 정상에 오르는데 그 직전에 떨어뜨린다고. 예, 떨어졌죠. 딱 대통령 될 것 같았는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예? 당대표가 되면 다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대표가 되니까 더 안 좋았잖아. 상황이. 수사가 더 가속화되잖아. 예, 지명이 운명이에요.
개파이는 중국의 망조가 통일에 도움되는 건가요? 되죠. 근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되는데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맹꽁이 시파르 공산당 파시오 정권이 망조가 되면 통일에 도움이 된다. 중국이 망하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의 망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어떤 우이파시오 자이파시오에 이렇게 오염될 수가 있어요. 표현상 중국이 망한다. 그러면 중국인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죠. 일본이 망한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표현하보다 네이션과 스테이트를 구별해요. 지금 현재 스테이트인 맹꽁이 시파르 구중국 공산당 파시오 정권이 망조가 들면 통일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과 여부에 맹꽁이 시파르가 계속 집권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한국의 한반도 통일이 2025년 이후로는 얘들아 늘 강조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분단체제 유지시키기야. 그럼 다른 대안이 나와야 돼요. 통일을 시키건 어떤 방식이건 뭔가 나와야 돼. 2025년 이후에. 그건 중국과 상관이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2025년 이후는 더 전개될 것이다. 저는 보는 편이고요. 50년 만에 유인 달 탐사 섬화 권려. 아니 근데 50년 전에는 아폴론으로 갔는데 50년 만에 왜 다시 유인 탐사냐? 이거 정말로 음모론 아니야? 아폴론이 정말 달에 갔냐? 이런 음모론이 날 수 있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뭐냐면 아폴론 계획은 굉장히 무모한 뭔가 위험을 감수한 사고 나도 될 정도로 했는데 기적처럼 성공한 게 아폴론 계획이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한번 달에 이렇게 유인우선 같은 계획을 보내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만약에 실패로 돌아오면 그 감당 누가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좀 가능해졌어요. 특히나 머스크가 노력됐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절감된 겁니다. 스페이스X 이 기획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핵융합, 또 이런 노래까지도 또 하네요. 핵융합 좋죠. 이렇게 손진. 그 다음 명분 없는 GTX 건설 반대. 아니 뭐 이런 애들은 또 분명히 문전비 때는 GTX 찬성했을 텐데 더나마 하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참 한심하네.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AI 어디까지 왔을까? 스탠포드 보고서.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들아 분명히 얘기하지만 친미 반중, 전략은 친미, 전술이 반중입니다. 근데 반중 친미 입장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못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AI 분야에서 중국이 굉장히 앞서 있다 이거예요. 양적으로 보면 중국이 굉장히 앞서 있다. 이걸 반중 친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지. 물론 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미국이 앞서 있어요. 양에서는 중국이 앞서 있지만 질적인 데서는 미국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 그 격차가 사실 커요. 겉보기는 거의 중국과 미국이 거의 같은 수준에 있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초격차가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거 아니야? 인자 국민원론 관점에서 옛날에 1850년대 때 그 최초의 어떤 그 뭐죠? 그 함선, 철갑선을 만든 건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였어요. 철갑선 만든 게 아마 인들아 기억에 최신 배를 함대를 만든 거죠. 그 전에는 이 프랑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 애들이 자극받아서 그제야 부랴부랴 그걸 만들었어요. 그 기술을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국유본의 어떤 아이디어인 거죠. 자기의 어떤 가상 적국,
가장 라이벌이라 생각하는 데가 먼저 만들었어. 무슨 수로도 만들어야지. 예를 들면 한국은 어때요? 일본이 뭘 하면 우리는 어떤 국가적 예산을 다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된다. 여태까지 그렇게 했잖아. 이제는 또 중국이 뭘 하면 이제는 일본하고는 이제 좀 비슷하니까 그런 감정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제는 중국이 뭘 하면 무슨 수수라도 중국이 AI의 선진국이야. 그럼 우리도 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좀 돼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다. 그래서 일본과의 어떤 그런 것보다 중국이 AI를 해? 말도 안 되잖아. 우리가 앞서야지. 미국 쪽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 중국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추격하고 조금 있으면 미국을 추월할 수 있어요. 데이터 보세요. 그러면은 예산이 어떻게 있습니까? 미국에서 예산이. 왜? 미국 AI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투자해라. 중국한테 추월당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거 아니야. 이게 스탠포드 보고서라는 거죠. 예산이에요. 다 따지고 모든 게 다 예산. 근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90년대 때 일본이 이랬어. 90년대 전자제품이다, 자동차다. 모든 건 미국 기업들이 보다 앞서했던 게 일본이잖아요. 지금 어때요, 일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중국도 지금 전기차는 국유본이 중국한테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AI도 뭐 준 것처럼 보여요. 드론이나 뭐 이런 거 다. 걱정하지 마세요. 10년 뒤에 역전됩니다. 왜? 놀랍게도 훌륭하신 맹꽁이 시파르 지도자 덕분에 미국의 초격차 유지되고 중국은 오히려 폭망하게 됩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렸어요. 인들아 믿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근데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반중 친미는 현실을 못 받아들여. 그러나 친미 반중은요, 미국 친미는 전략, 반중은 전술이기 때문에 중국의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요. 중국이 잘하는 거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중국은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튀니지 이 나라가 맨날 무슨 리비아 옆에 있는 나라인데 가고 싶네요. 이 튀니지 같은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체코제 매력 있는 나라예요. 한번 보세요. 체코제 이 튀니지가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체코제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튀니지가 무슨 행복지수가 굉장히 무슨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로 여태까지 알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조작 방송이냐? 알 수가 없네요. 한번 교차 검증 해보겠습니다. 체코제가 마치 그냥 그 트루먼 쇼 같은 모든 어떤 튀니지 나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체코제를 홍보대사로 임명해서 쇼를 한 건지 한번 다른 튀니지 여행기에 대해서 한번 인드라가 보면서 교차 검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체코제에 나온 어떤 튀니지라는 나라는 놀라운 나라고 굉장히 가고 싶은 나라가 됐다. 매력적인 나라가 됐다. 언젠가는 꼭 한번 죽기 전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체코제님.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넘어가고요. 바쁘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 아이고파 놀랐어요. 이 친구 너무너무 그냥 이런 애들 그러니까 오타쿠 중에 가장 무서운 오타쿠는 서양 오타쿠죠. 이 친구 오타쿠 정신이 있네. 그러니까 매니아 정신이 있는 겁니다. 오타쿠의 원조는 매니아잖아요. 외국인이 서양 애가 서울의 모든 동네의 역사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인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 코너는
이 덕수궁 쪽에 사는 외국인이 와서 한국의 역사를 얘기해. 이 동네의 역사를. 그리고 역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역사까지, 그런 것들은 그냥 다른 건 책에서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이 동네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집의 내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 동네 사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인드라가. 예, 이게 서울의 모든 동네를 다 소개한다. 예, 난 이런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유튜버들을 좋아합니다. 예, 조회수가 팍팍 늘어서 100만이 됐으면 좋겠네요. 말씀드리고 싶고, 예, 아이고, 예, 마트. 그 다음에 얘기했죠. 학식, 도쿄대 학식, JM. 그래서 인드라가 몇 년 전에 세드리님하고 도쿄에 갔을 때, 도쿄대, 그 다음에 와세다대,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 대학이지? 예, 세 개 대학, 예, 다 이렇게 점심때는 이렇게 대학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이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점심때는 한국이건 일본이건 직장인들이 줄 서요. 맛집이 아니더라도 다 줄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 예, 우리 동네도 그래요. 예, 특별히 맛집도 아닌데 직장인들이 점심때는 다 붐벼서 다 줄 서 있잖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점심때는 되게 붐벼요. 예, 뭐 특별히 줄 서 있다고 맛집이 아니라고. 예, 그럴 때 점심때 어디를 가냐, 여러분. 도쿄에 만약에 여행 간다면 대학교를 찾으세요. 대학교. 도쿄대 이왕이면, 예, 11시쯤에 가가지고 1시간 정도 도쿄대, 와세다대, 또 어디지? 대학교 또 하나가?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예, 대학, 뭐 난 대학생이 아닌데 먹어도 되나?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예, 신분증 안 따져요. 예, 가서, 예, 도쿄대가 이런 데구나. 예, 그 도쿄대 애들이 이렇게 휘주고 다닌다. 아직까지도 무슨 우리 고교 시대 80년대 교복 있죠? 예, 그런 거 입고 다니는 애도 있어요. 굉장히 똘끼 충만한 애들도 있고, 도쿄대 가 보니까 그런 애도 있고, 하여간, 예, 재밌고, 와세다대, 개인적으로는 와세대 대학하고 고려대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설은 은근히 와세대 대학이 굉장히 최신식이 됐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고려대가 훨씬 더, 예, 최신 설비, 건축이나 이런 설비를 이런 거 잘 해놨어요. 서울대보다, 연세대보다. 마찬가지로 인드라가 일본 세계대학을 갔는데 와세대 대학이 세계대학 중에 제일 잘 돼 있어요. 반면에 가장 좀 낡아 보이는 게 일본의 연세대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이, 이름은 기억도 안 나네. 예, 갑자기 그 대학이, 예, 한때 인드라가 구본에서, 예, 중시했던 대학 아니야. 걔네는 식당도 가장 우져요. 도쿄대 식당, 와세대 식당은, 예, 잘 돼 있어요. 반면에 그쪽 연세대, 일본의 연세대 대학은 식당도 후져. 완전히 90년대, 80년대 스타일이야.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달라졌겠지? 인드라 얘기에 충격받아가지고 갑자기 그 대학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예, 일본의 연세대. 그때도 저는 연세대 나왔지만 저는, 예, 고대만세! 예, 고대를 지지합니다. 연세대 안 좋아해요. 예, 마홍 선생님을 배신한 연세대를 싫어합니다. 예, 연세대 대학 나왔지만 저는 연세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토 말고요. 예, 3대 대학이 있잖아요. 와세다 말고 와세대 대학은 고려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교토는 교토에 있는 대학이고. 에이, 찾아볼까? 잠깐만.
게이오대, 게이오대. 예, 게이오 대학. 게이오요, 게이오. 게이오. 일본의 연세대가 게이오 대학. 일본의 고려대가 와세다 대학. 일본의 서울대가 동경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이오, 게이오. 그 제드래곤이 게이오 대학 다녔잖아요. 서울대 나와서 게이오 대학.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학교가 많이 낡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 오늘도 놓쳤네. 축구 방송 때문에 또 못하게 됐네. 12시 38분. 네. 아, 어쨌든 11월 23일 학생의 소리에서 그 기념식에 방송한 걸 박수를 보내고, 다음 방송에서는 일요일에 하잖아요. 토요일날 그때는 제대로 방송하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지금 평일날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23일 신의주 학생운동 날 기념일을 공휴일로 하자, 이런 정신.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말씀드리고, 0대0으로 끝난 거 천만다행이다. 인간지표 인드라 영향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5대0으로 진다니까 0대0으로 됐네요. 아, 이거 1대0으로 졌어도 수긍할 만한 경기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